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빅뱅 우주와 입자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의 탄생 이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자면, 수소가 핵융합을 거쳐서 헬륨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 높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적으로 H는 수소의 H는 하이드로겐이라고 하는 그 물에서 유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헬륨은 헬리오스라고 하는 태양을 뜻하는 이름에서 따와서 헬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이것은 이제 물 전기분해했을 때 산소와 수소가 나오는 것에서 물에서 기원되었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 헬륨은 태양을 관측하는 동안 그 태양의 가스를 분석하였더니 이러한 원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가스의 이름을 태양을 뜻하는 헬리오스에서 따와서 헬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핵 분열에서는 구소련의 인류 최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 차르본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차르본바도 마찬가지로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화하는 것인데, 차르본바의 경우에는 1.5kg이 핵 분열 이후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하여 그렇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 폭탄이 되었다. 핵폭탄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우주 이전의 그 허수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주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주의 모습은 초공간이라고 하는 어떠한 공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공간 안에 빅뱅 우주가 발생이 돼서 이 빅뱅 우주 안에 우리 우주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 빅뱅 우주라고 했을 때 이 바깥쪽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빅뱅 우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초공간은 마치 끓고 있는 이 냄비라고 했으면은 냄비 안에 끓고 있는 스프와 같은, 에너지의 그 스프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빅뱅 우주라고 했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이렇게 쏘아 올리면은 쭉 올라가다가 뻥 하고 불꽃이 터졌을 때 그 불꽃들이 터져나가는 모습에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왔는데, 이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까이에서 불꽃이 터진다고 하면은 불꽃이 터진 잔해들이 이렇게 날아갔을 때 우리 빅뱅 우주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너무 가까이서 폭발을 하게 된다면은 너무 가까이에서 잔해들이 날아와서 이 이후에 폭발을 일으킨다면은 그 충격파에 의해서 불꽃의 충격파에 의해서 이 바깥쪽에 충격파가 생기겠죠. 퍼져나가는 충격파가 이 가까이 부분에 있을 때는 강력할 테고요. 그러면 외부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우주는 닫힌 우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점 팽창을 하게 되면은 이 충격파도 마찬가지로 약해질 테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은 이 외부 물질들은 이 충격파를 넘어서서 우리 우주 안에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리 빅뱅 우주 안에 있는 질량과 외부의 질량들이 합쳐져서 다시 또 폭발을 일으키는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다시 빅뱅 폭발을 일으키는 우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빅뱅 우주가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다시 요게 우리 우주라고 보면은 우리 우주는 여기 어디쯤가에 있다고 저번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우주의 씨앗이라고 보면은 우주의 씨앗의 중력 영향권. 그래서 이쪽은 수축해가는 우주가 될 것이고 이쪽은 팽창해 나가는 우주가 될 것이고 우리 우주는 조금씩 팽창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경계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우리 우주가 요게 있다고 본다면은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127억 년이라고 보는데 이 우리의 우주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리가 127억 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주의 나이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우주가 다시 확대를 해보게 된다면 우리 우주의 중심은 우리겠죠. 왜? 우리가 관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127억 년 정도의 거리밖에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심에 우리 우주가 있을 것이고요. 이 우주의 중심에 다시 확대를 해보면은 우리 은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은하의 나선 8, 이 어디 부분쯤에 다시 이것을 확대를 해보면요. 태양계가 있거든요. 그 태양계 이쪽에 지구가 있는 것이고 이 지구를 다시 확대를 하면 지구에 이 내핵과 외핵이 있고 바깥쪽 지각 요 일부분에 우리 인간이 있다. 자, 우주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있다. 우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매우 극히 작은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참고로 그 찰나라는 용어는 그 불교 용어인데 불교에서 시간의 그 최소 단위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산스크리트어로는 크샤나라고도 하는데 그 순간을 뜻하는 단어로 시간으로 따지면은 75분의 1초입니다. 0.013초 정도가 될 건데 과학에서도 최소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데 플랑크 시간은 플랑크 길이를 지나는 빛의 속도로 플랑크 길이를 지났을 때 그 시간 플랑크 길이는 최소 길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소 길이를 말하는 건데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0.0000 해서 539초인데 이 0이 43개가 들어갑니다. 매우 작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플랑크 시간은 이따 다시 한번 우주가 탄생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주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주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통해서 그 생성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베르젠 하이젠베르크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양자역학이 불확정성 원리가 정리가 되는데, 불확정성 원리, 이것이 무엇이냐? 미시의 세계,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최소의 그 양자들이 있는 세계에서는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원리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거시적인 상태에서는 물건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는 것이지 이쪽에 있는 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건 아니죠. 이쪽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양자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과 이곳에 확률적으로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고 했을 때도 이것을 가로막지 못하죠. 이 위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도 존재하고 이곳에도 존재해서 마치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터널 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입자와 파동의 성격이 같이 나타난다. 입자 성격과 파동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 입자는 물질적인 특징이고 파동은 에너지적 특징인데 이것이 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불확정성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빅뱅 우주가 태어났다라고 지금 현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이쪽은 흐르지 않는 무의 세계라고 봅니다. 정말로 무의 세계인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현대과학에서는 우주 탄생 이전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시간을 보기 때문에 무의 세계이고, 이쪽은 우주 탄생 이후부터 시간이 흐르게 되는 유의 세계라고 보거든요. 이 무의 세계에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터널 효과로 이것이 유의 세계로 통과가 되었고, 여기서부터 빅뱅 우주가 폭발을 일으킨 듯이 팽창을 하며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주 탄생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랑크 시간,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플랑크 시간 동안 아주 극미로 짧은 이 시간 동안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이 이후 팽창하는 속도보다도 더욱 급격하게 팽창을 하긴 하는데, 이것을 인플레이션 우주라고 해요. 자, 플랑크 시간 동안 우주는 최초의 가장 작은 단위 플랑크 길이에서 1조 곱하기 100만 배. 자, 100만 배로 크기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랑크 시간이 흐른 이 지점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100m 정도의 우주의 크기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이후로도 계속 팽창을 해나가고요. 자, 그래서 100m 정도의 우주의 크기가 됐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탄생을 했습니다.